안녕하세요. 기초 기본 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형 진로 학력 진학 길라잡이 안내입니다. 금쪽 같은 우리 세종 아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세종교육청 중등교육과 수업장학팀 장학관 김웅현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학습 결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세종교육청은 금쪽 같은 우리의 세종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한글을 모르는 아이, 과잉 행동으로 또 집중을 못하는 아이도 있고요. 때로는 무기력해서 어느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학습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진로를 구체화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세종의 아이들, 당연히 여러 고민들이 있겠죠.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금쪽 같은 우리 세종 아이들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가지 유형의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글을 모르는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한글을 떼지 못하고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이 친구는 한글을 잘 읽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만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이런 고민하신 부모님들 꽤 계실 겁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내 아이만 한글을 모르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거죠. 우리 세종의 초등학교에서는 입학 후 문해력의 기본이 되는 한글 학습을 철저히 하는 1학년 한글 안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학년 1학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한글을 획득하기 위해 담임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을 이용해서 한글을 집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모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담임선생님과 아이의 한글 학습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상담을 먼저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동안에는 한글 해득 수업을 받았음에도 읽기가 여전히 어려운 학생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난독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서장애로 인해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한글지도 전문가 선생님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1:1 한글 학습 지원, 즉 특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 세종시 교육청은 학교 밖 특별 교훈 지원 체제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학습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해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서행동 발달과 안정을 도모하면서 학습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담당 장학사와 학습 상담사와 파견 선생님과 해보리 학습 지원단 선생님들이 바로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와서 기초학력 지원센터로 들어가 보시면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이입니다. 과잉 행동으로 집중을 못하는 아이도 있죠. 초등학교 3학년인 우리 아이는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읽고 쓰는 것도 또래에 비해서 유창하지 못하다고 선생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들 때문에 친구들과도 크고 작은 갈등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과잉 행동이 문제겠지요. 기초학습에 누적되면 앞으로 4학년이 되어 더 학습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돼서 걱정하십니다. 당연히 이 과잉 행동의 원인을 찾아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 심리상담 프로그램, 두드림학교 프로그램 등을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상황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러한 경우 같은 반 친구들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담임 선생님과 협력해서 행동 약속을 정하는 등 따뜻한 손길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교육청은 이것도 부족한 경우에 심층 심리검사를 해서 학부모님과 함께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결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과 연계해서 집중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보리 내당 3당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학력 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초중고 학생들 중에 학습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학습 상담, 코칭, 심리 정서 상담을 진행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보리 내방 상담입니다. 자, 세 번째 아이 한번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아이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책상에 누워 있거나 모둠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등 무기력하고 소극적입니다. 바로 무기력한 학생들이 있죠. 아마도 학습된 무기력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적된 학습 부진으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다음날 또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학습 부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원인 파악이 먼저입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과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요.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습 부진에 낙인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 참여를 꺼려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적되고 무기력이 학습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바로 적기에 학생에게 중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학습 부진의 요인이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학습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해보리 학습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바로 복합적 원인에 의해서 무기력 등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학생의 자존감, 학습 동기, 그리고 구체적인 학습 지원, 학습 전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무기력한 아이의 부모님이라면 기초학력 지원센터에 찾아가는 해보리 학습 상담을 신청하세요. 학교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초등학생들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학생들 중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초, 중학생들 모두에게 무기력하거나 또는 과잉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에서의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전문 상담 선생님과의 상담,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을 통한 기초학습 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학생의 경우입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학습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학생인 우리 아이는
공부를 어려워하지만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기초가 부족하지만 공부 시간도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체 성적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찌 보면 학습 방법을, 스터디 스타일을 잘 몰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초등학교는 모든 교과를 담임선생님이 가르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선생님이 그 교과 학습 방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교과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세요. 학교 상담을 받을 때에도 꼭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이 아니라 교과 선생님과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교과마다 학습 방법이 분명히 다른 측면들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좋아하는 과목부터 작은 성공을 누적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학습 전략을 통해 집단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모둠 활동이 성적이나 학력을 높이는 데도 큰 영향을 줍니다. 바로 4에서 6명 소그룹으로 학습 전략, 학습 방법, 로드맵, 이력 관리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목별로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세종 외국어 지원센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토요 몰입 프로그램, 1일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북카페를 통한 온라인 프로그램들도 수준별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학습 전략, 진단 상담도 주요한 지원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중고등학생 경우에는 요 학습 동기를 잘 찾아서 그거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로 학습 동기를 높여서요,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집단 상담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학습 방법을 모르는 아이를 위한 방법입니다. 자, 5번째 유형입니다. 어떤 고민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중3 아이인 우리 아이는 빨리 꿈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것저것 참여도 하는데 아직 무엇을 잘하는지 몰라 힘들어합니다. 진로를 빨리 찾는 것이 정말 좋을까요? 중고등학생이 되면 바로 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진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진학, 대학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특히나 고교학점제, 특히 대학 입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진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고 또 아이들도 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꿈과 적성을 빨리 찾고 싶어 해서 조급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먼저 가정에서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과 대화가 어렵다면 담임 선생님과 그리고 학교에 있는 진로 상담 선생님과 상담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에서 상담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로는 진로 상담팀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교과 선생님과 같이 상담을 해보면 한 아이를 첫 번째 담임 선생님, 두 번째 교과 선생님, 세 번째 진로 선생님이 같이 고민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학생 개개인의 고민들이죠.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서는 내가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세종의 자랑 플랫폼인 보인다 시리즈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보인다 8.0 학부모 진로 진학 QA 100선, 보인다 10.0 진로 상담 사례집만 잘 읽어봐도 참 좋습니다. 보인다.com에서 자료를 보고 친절한 예스 중등교육 밴드에서 이 자료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 이 친절한 예스 중등교육 유튜브에도 자세히 안내해 두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알고 아이와 그리고 선생님들과 같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세종대왕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 진로 상담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학습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을 통해 학생 스스로 꿈과 적성을 찾기 위한
협조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세종대왕 진로진학정보센터입니다. 이 센터를 통해 충분하게 아이들의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먼저 사전에 학생이 진로 검사를 받고 와서 전문적인 교사와 함께 진로 설계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3인 이상의 선생님이 학생과 학부모님 같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주 유용하겠죠? 자, 6번째 사례입니다. 자, 공부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의욕도 커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사실 학교에서의 공부보다 더 깊이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학원에서 사교육을 통해서도 학습의 깊이를 심화할 수 있지만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 범위 내에서 더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죠. 특히나 고등학생들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 진학을 위해 1학년 때부터 학습 이력 관리에 들어갑니다. 바로 진로와 진학을 연계하는 고민들이죠. 우리 세종의 많은 학교들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오면 과목, 전공에 대한 안내를 기본적으로 해줍니다. 바로 보인다 시리즈 1.0 과목 전공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보인다 2.0 고등학교 교육과정 진로진학 설계, 보인다 9.0 진로적성 개발 길라잡이 등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떻게 내 학습을 이뤄가는지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따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박람회를 통해 과목 안내회를 통해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안내주고 있습니다. 이 보인다 시리즈는 보인다.com, 보인다.com에서도 검색할 수 있고 친절한 예스 중등교육 밴드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유튜브, 친절한 예스 중등교육 유튜브에서도 각각 활용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상담을 통해서 대입상담도 받으시고요. 또 교육청에 대입상담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진로진학정보센터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요 해당 시간에 방문 상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방문 상담이 어려운 학생들은 온라인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로를 구체화하고 학습의 깊이를 심화하고 싶다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2번째 진로전공 탐구반을 수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우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 깊이 있는 공부가 진로와 진학과도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자료들은 전부 다 유튜브와 연계해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인다 시리즈에 대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자, 세종에서 학생과 학부모 통합 진로 안내서 플랫폼입니다. 보인다 1.0부터 11.0까지 9종의 책자와 2개의 모바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전체 검색과 살펴볼 수 있도록 보인다.com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쪽 같은 우리 세종 아이들의 삶을 지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안내했던 것들 중에 모바일, 컴퓨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안내하겠습니다. 세종교육청 이 집현전에 들어가면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를 통해 중고등학생들의 온라인 상담, 그리고 방문 상담, 그리고 진로진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공동교육과정 수강신청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지금까지 어떤 강좌들이 운영되는지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인다 시리즈, 보인다.com을 통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님이라면 유초등교육과의 담당 연락처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라면 중등교육과 연락처입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쪽 같은 우리 세종의 아이들입니다. 세종의 학부모님들, 학생들, 여러분들의 꿈과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공부를 비록 아직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지만 그거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올리고 싶어하는 학생들, 또 그 이외에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 학교에 선생님이 계십니다. 담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교과 선생님이 계십니다. 진로 전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전문 상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교육청에 진로 진학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서 여러분들을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똘똘 뭉쳐 우리 세종의 소중한 아이들, 금쪽 같은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노크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 고민을 나눕시다. 감사합니다.